네, 급변하는 시장 누구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안전하게 종목을 발굴해드리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이다 이건가요?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간밤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지금 또 한 번 하락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재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인지 저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시장 연휴 전, 연휴 후 제가 각각 다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왔습니다. 다시 복귀를 하면 그래도 기준선이 뚜렷해질 것이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전망을 같이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휴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다. 한 분기 기준으로 3만 5천에서 약 5만 계약 정도 수준이라면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거의 다 꽉 찼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매도, 하방에 대한 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저점, 추세 하단, 지수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도보다는 이제는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 매도는 아닙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공포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적주와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도 우리가 소화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증시가 미증시 반등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하위 밸류체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SC 그리고 아비코전자 등의 종목들이 그리고 이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들이 나타났죠. 특히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조점 드렸습니다.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에 잠정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SK 하이닉스는 20, 3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30, 40%의 수익 이상을 도전해 보시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추세선과 함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 다시 말해서 차트가 저 위에 떠 있는 종목들, 고점 구간, 되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말고 추세 하단에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만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코전자 방점을 찍어서 제가 2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포에 사고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이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10월 6일 역시나 살만한 구간입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긴 호흡과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금리가 이제 상단에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PI도 헤드라인 CPI는 오히려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근원 CPI는 지난해 10월 고점 6%를 넘어선 구간부터 지금 8월 CPI, 9월 CPI까지 4%대 초이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CPI, 근원 CPI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준의 긴축, 고금리 장기화, H4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본다면 전쟁 났죠? 하지만 국제유가는 모든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다음 FOMC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에 확인이 됩니다. 지금도 85%, 89%, 90%를 왔다 갔다 하면서 11월 FOMC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에 바뀐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원 CPI 둔화세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올라갈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아직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콕 집어서 이번 상승의 1차 목표치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 물으신다면 저는 2550포인트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곳에서 포트 리밸런싱을 하시더라도 포트 리밸런싱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점. 코스피 2550포인트 그리고 반도체와 실적 시즌에 대한 돌입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꼭 붙들고 가시기를 시황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이 마음도 어지러웠던 그 시기에 허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도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주, 실적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다시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허 의원님께서 방송에서 시황을 정말 잘 짚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지난 시간 추천주 두 종목 AS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9월 8일 추천주였죠. 아비코전자가 현재 7%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벌써 4차례 추천을 해주신 뒤에 최고 90% 올랐습니다. 자, 허 의원님께서 가져와 주시는 특히 모멘텀 투자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늘 바라잖아요. 저위험 구간에서 캐치를 한 다음에 고개 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늘 바라는데 허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가능하신지 궁금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싸게 사야 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과연 올라갈까? 이런 조바심. 그래서 제가 작전 리포트 지난해 1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점은 손절가를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제시해드렸고 그러면 주봉상 봉이 4개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이 4개 정도 나올 때까지 손절가를 리탈한다. 아니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자리 추세상 저위험 구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비코전자를 보시면 다시 제 화면 말고 준비된 자료 화면 아비코전자를 보시면요. 자, 22년 10월 19일, 23년 1월 8일, 1월 18일, 3월 8일, 그리고 23년 8월 9일, 9월 8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코전자의 추세 저점에서 이중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제가 방송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구간이면 저는 매수해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때에 적어도 30, 40, 50, 6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ISC와 아비코전자를 제가 올해 농사를 한번 크게 지어볼 종목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말 그대로 큰 농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반납할 때쯤 3월달 언저리 고점 구간에서는 제가 삼성 SDI로 이동하셔도 좋겠다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다시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ISC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큰 수익을 낸 다음에 ISC보다는 이제 아비코전자에 대한 방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DDR5에 대한 수혜 전망 강하다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2년도 그리고 23년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80%, 90% 올해 연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비코전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차적으로 18,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코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기에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하고 수익률이 나고 그리고 제가 시장이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시점이 온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오히려 반도체는 스트롱 롱 포지션 꾸준하게 유지해 가시고 아비코전자 18,000원 목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진심을 그냥 알아주지는 않는데 허 의원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아비코전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S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6%대 수익 구간에 있고 역시 연속해서 상승 이어지다가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아비코전자는 반도체 섹터고요. JYP 등은 해가지고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N 같은 경우에 실적, 호실적 전망에 따라서 그래도 양호하다.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들도 잘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JYP 엔터 준비된 차트 화면을 보시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차트의 하방,
강화, 하방 지지력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동그라미 3개가 딱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방송 AS를 통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신인 그룹들의 데뷔와 기존 걸그룹들의 컴백 소식들 이어지고 있고요. 트와이스를 필두로 월드 투어에 대한 콘서트 수익률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월드 투어 콘서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다.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4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4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와 실적주, 대표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에 곧장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와 실적주에 대한 추가 가외 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은 잠시 후에 이슈앤뷰 마치고 1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미코입니다. 이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자, 과연 오늘 위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지 궁금한데, 자, 자세한 투자 포인트 풀어주시죠. 네, 미코 지난번 급등이 나올 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이후에 추세 상단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되돌림이 나왔고 다시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추세 하단에서 꼬박꼬박 지지 나오고 있는 모습들 2022년 8월부터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현재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가치 조정을 받을 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들 강세가 나올 때 같이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HBM을 생산할 때 한미반도체가 TC 몬더 장비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TC 본더 기술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할까 살펴본다면 미코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열 관리, 펄스 히터, 세라믹 히터라고 부르는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교체 주기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가동을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반도체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키워드는 고단화, 미세화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이 쌓을 수 있느냐, 같은 공간 안에 얼마나 더 얇게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이 지금 D램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코에서 HBM 적층에 가장 중요한 열 관리 펄스 히터 미코가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기 때문에 직전 고점 13,000원, 14,000원 언저리까지 올랐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술인 고단화 미세화에서 중요한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럼 미코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하방 지지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급등이 나올 때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았을 때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되돌림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 저점에서 바닥에 대한 인지가 나올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높은 데서 사지 마시고 방송에서 추세 저점, 하단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10,000원, 1,100원 사이에서 매집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먼저 13,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 미코였는데 위원님, 미코도 저희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코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주, 반도체주, 가외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추천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주 실적주에 대한 진심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 12시부터 허반석 위원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 투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